일본은 과거에 재난에 대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며 재난 강국이라고 불렸지만 최근 몇 년간 재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 대응 선진국으로 알려져 온 것이 무색할 만큼 예상을 앞지른 기상현상 앞에서는 일본의 재난 대응 체계도 한계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례적인 폭우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확인시켰습니다. 일반 전화 없이 인터넷 전화만 이용하는 일본인들의 경우 전기가 끊기면 답이 없는 상황이고,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거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노약자들은 재난 관련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드러났으며, 휴대전화의 불통 사태도 계속 속출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기상현상의 변화 속도를 일본의 재난 대응 체계가 따라가지 못한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 폭우는 전례를 무시한 경로로 상륙해 예상을 훨씬 웃도는 물폭탄을 뿌렸고, 관측이 시작된 이래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가 내린 탓에 하천 범람과 침수가 속출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팀은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977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태풍을 분석한 결과 일본을 휩쓴 태풍의 최고 풍속은 37년 동안 최고 1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습니다. 해안 가까이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태풍의 세력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온실가스의 증가로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태풍의 위력은 더 강력해질 것이고 예측 또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폭우와 침수, 홍수 역시 앞으로 더 예측이 어려워지며 그 파괴력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일본은 이 예측 불가능한 재난 때문에 더욱더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재난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지자체장과 공무원, 관련 시설 담당자들은 자신들의 실수와 부족함을 시인하지 않고 있고, 인력 부족을 탓하거나 예산 부족을 탓하고, 천재지변 앞에서는 아무런 방도가 없었는데 어쩌란 말이냐고 발뺌하는 모습이 숱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수무책인 재난 대비에 일본 국민들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죠. 일본 정부의 고심 역시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난보험료를 내는 국가일 만큼 갖가지 재난으로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데, 설상가상으로 지금의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재난 전문가들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일본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기가 오고야 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 국민들은 앞으로 더욱더 심각해질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메꾸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죠. 이에 일본인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한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 떼를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일본인은 한국인들은 터키의 산불 피해는 도왔으면서 왜 일본의 홍수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냐며 선진국으로 격상됐다면 그에 맞는 품격을 보여야 한다는 헛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반면 어둡고 캄캄하기만 한 재난 예고에 이제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수출 규제가 문제라면 당장 풀어야 한다는 반응도 보였죠.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일본 특유의 종특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 같네요. 해당 사안에 관한 일본 반응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국가와 일본을 차별하는 한국인들의 행동은 매우 잔혹하다. 수출 규제로 인한 악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인가? 수출 규제가 문제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풀어야 한다. 자존심만 남아있는 수출 규제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한국에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손해이다. 제발 지금 당면에 있는 경제 피해를 조금이라도 최소화하자. 한국인들이 예전과는 달리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은 단지 수출 규제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출 규제 이후에 복합적인 관계 악화가 문제일 것이다.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이것을 다 풀어야 한다는 것인데 막막하기만 하다. 자민당이 주변국을 무시한 대가를 우리들이 치르게 생겼다. 아무리 재난이 앞으로 많이 일어난다고 해도 한국의 도움은 받으려 하지 말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문제이고, 한국은 도쿄올림픽에서 본성을 드러냈다. 현수막을 통해 일본과 전쟁을 하겠다는 메시지 말이다. 우리의 목을 겨누고 있는 상대에게 돈을 받으려 한다니 너무나 수치스러울 뿐이다. 한국인들만큼 씀씀이가 좋은 나라가 없는 게 문제이다. 한국인들은 특유의 민족 문화 때문에 정이 많다고 불리곤 한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국가의 국민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지원금을 준다.
예전의 사례에서도 있듯이 한국인들은 일본의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다. 나도 한국인들이 지진 등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성금을 주저없이 보내는 것을 보고 놀랐다. 우리들은 재난 지원금을 받아도 돈이 아까워서 저축을 하는데 한국인들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은지 남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도와줬다. 제발 수출 규제를 해지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존심 같은 것을 지킬 때가 아니다. 한국 대통령은 광복절에 일본과 협력한다고 말했다. 반일의 대장격인 인물이 그리 말한 것이라면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도 곧 사라진다는 것 아닐까. 현재의 한국 대통령은 이란 관계를 극단적으로 악화시킨 장본인이다. 한국인들에게 더 강력히 일본과 협력하고 싶다는 점을 어필해줬으면 좋겠다.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사라진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이 안 간다. 대통령의 말이라고 해도 과연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쉽게 사라질까? 더군다나 근 23년 동안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이었다. 한국의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 쪽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은 멍청해서 일본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번만 해도 스가는 한국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다. 이것만으로도 일본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한국인들은 정말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말고는 어떠한 이용거리도 안 되는 민족이다. 결국 정답은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야당 대권 주자들은 일본과 강력한 협력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한국의 대통령이 돼서 통치를 하다 보면 반일 감정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일본과 협력을 하면 한국도 이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반일을 했던 자신들을 증오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일본과 협력을 주장하는 대통령 후보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지금같이 일본의 경제가 좋지 않은 시기에 그런 대통령이 나온다면 우리는 짐을 한국에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런 시기가 온다면 우리도 상생하는 방법을 조금은 배울 수 있도록 하자. 한국의 도움을 받는 것만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인가? 다른 동맹국과 주변국들에게 논의를 할 수는 없느냐는 것이다. 한국의 도움을 받는 것은 위대한 대일본제국의 유산을 거스르는 일이다. 절대로 한국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재난으로 인해 절망뿐인 사람들은 차라리 이민을 가길 바란다.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인들만큼 많은 지원금을 보내주는 국가가 없다는 게 문제다. 물론 지금까지 다른 국가들도 정부가 나서 일본에 인도적 도움을 주긴 했지만 한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이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옆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에 돈을 보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다. 더 많은 돈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말 정신 좀 차리자. 우리가 먼저 한국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한국인들의 어떠한 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 왜 그들이 예전처럼 일본을 대하지 않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인가? 답답하기만 하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